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균형 발전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강원도 제2청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릉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유세 현장에서 허영 국회의원이 제2청사 설치를 언급하면서 대선 국면에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릉 중앙시장을 찾은 유세 현장. 이 후보의 연설 직전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지원 연설을 합니다. 강릉에 제2도청사를 만들어서 강원도에 으뜸 도시를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다수의 유권자들이 모인 대선 유세 현장에서 허영 국회의원이 강릉에 강원도 제2청사를 설치하는 안을 공공연하게 언급한 겁니다. 강원도 사무인 제2청사가 대통령의 공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허 의원은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제2도청사 설치를 위해서 정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에 따라서 설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제2청사 설치는 경기도가 북부 출장소를 제2청사로 승격해 부지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처럼 환동의 본부의 기능을 확대해 기구를 승격하는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가 포항에 제2청사를 추진하려는 계획이 지역적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신중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환동의 본부와는 별개로 관광과 산림, 철도, 항공 등 영동 지역 특성을 감안한 도청 행정 조직이 설치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미래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북방물류 기지와 관광, 산림 업무 등을 과감히 일관하여 명실공히 제2청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인원을 확대 운영하여 인력 증원이나 기능 재편 등에서 지역적 합의나 정부 차원의 지원 등 선결 과제가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도청사 신축 이전과 더불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국면에서 새로운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4년간 농구 꿈나무들을 키워온 국가대표 출신 농구 코치가 억울하게 해고됐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보를 한 학부모들은 강원도 농구협회의 텃세와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라며 어른들 다툼에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를 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구 국가대표 출신인 김희선 씨는 지난 2018년 고향이자 모교인 춘천 사대부고의 농구부 코치로 임명됐습니다. 강원도 체육회 소속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며 4년간 일했는데 지난달 갑작스레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확하게 저한테 통보된 거는 12월 말이에요. 어떻게 무슨 대비를 합니까? 저도 처자식이 있고 애가 대학생인데. 성적 부진과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게 이유인데 학부모들은 이해가 안 된다며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렸습니다. 김희선 코치가 오기 전에는 거의 1승을 못했어요. 그런데 김희선 코치가 오고 나서 한 번 빼놓고 예선 다 통과했고 16강 진출, 8강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트 선수 출신에 대한 강원도 농구협회의 텃세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계약 해지 사유인 3년 전 김 코치의 학생 폭행 사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구협회에서 이거는 추정이에요. 그 친구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거 좀 고소 좀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폭행 사안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는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도농구협회는 중징계인 자격정지 2년을 결정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도 규정상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지도자의 채용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씨가 징계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징계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통보된 계약 해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있고 교감 선생님 있고 체육부장 다 모여 있는 데서 저놈은 내가 옷을 벗겨버리겠다 이러고 나가기도 했어요. 또 다른 국가대표 출신 농구 코치도 비슷한 텃세를 겪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국가대표를 했니 어쨌니 이러고 뭐 어깨에 뽕 놓고 다니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어울렸으면 참 더 좋은 효과가 났을 텐데. 학부모들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인 감정이 개입이 돼서 협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마음에 안 든다는 코치를 내보내기 위해서. 강원도 농구협회는 괴롭힘과 텃세는 없다며 징계에 대한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주의 대표 산업인 의료기기의 성장세가 둔화됐고 기업을 유치할 산업단지 조성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기업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차별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2005년 60개에 불과했던 업체는 작년 기준 170개를 넘어섰고 고용 인원은 609명에서 5,893명으로 매출액은 634억에서 6,423억 원으로 각각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됐고 코로나 이후에는 매출까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3년 전 원격 의료 실증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의료계 반발로 차질을 빚으며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성장 동력이 약해진 위기 상황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을 설득할 만한 차별화된 지원책이 없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의 메리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에서는 아마 다른 데보다 획기적인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원주에 기업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원주에 있는 산업단지와 기업도시 등은 대부분 포화 상태로 규모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불원에 추진되는 일반 산업단지가 유일한데 조성 사업은 자금난에 수년째 멈춰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인근 부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을 빚으며 최종 확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온 IC 개설 비용 부담을 둘러싼 원주시와 국토부의 눈치 싸움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업체들의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PF 대출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최근 산업단지로 이전하겠다는 업체들이 늘면서 조만간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그동안 자금난을 겪어온 민간업체가 추진하다 보니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이 적지 않고 업체 역시 포기 의사가 없어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원주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건 모두 알고 있지만 기업을 유치할 땅도 기업을 설득할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준비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각 시군의 새해 역점 정책을 알아보는 새해 새설계. 오늘은 철원군 편입니다. 전통적인 농업지역인 철원군은 올해 관광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해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담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원 관광하면 그동안 철새 탐조, 안보 관광, 래프팅 이렇게 세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계절적인 한계와 대북 관계 때문에 허탕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한계를 직시한 철원군이 관광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700m의 수직 벼랑을 잔도로 연결해 스릴과 한탄강 절경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철원 한탄강 주상 전리길.
이런 맛에 지난해 11월 문을 연 지 한 달 보름 만에 1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철원군은 주상절리길 성공을 발판으로 농업군에서 관광군으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기존에 사람들 오게 하는데 이제 안보 생태 관광을 좀 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무슨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선 주상절리길을 포함해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일대를 하나의 관광 벨트로 만듭니다. 기존 은하수교와 한탄강 무리길에 이어 횃불 전망대를 세웁니다. 한탄강과 철원평야 조망은 물론 45m 허공에서 떠있는 익스트림 체험도 가능합니다. 또 철원의 독특한 자연을 주제로 한 관광시설에 이어 역사와 문화,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시설도 속속 들어섭니다. 철원의 옛 시가지였던 노동당사 주변에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일제강점기 역과 극장, 학교, 양복점 등 20개 명소를 재현한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근 소이산 정상까지는 모노레일을 깔아 철원평야와 DMZ를 조망하도록 했습니다. 철원 군민이 낸 세금이 한 450억 그 정도인데 이 관광 수입이 그동안 거기서 한 200억 원 들어오는 것 같아요. 200억 중에서 100억 원 또 그 관광객들한테 돌려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다 그 소비를 하고 가잖아요. 월정리역 인근에는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궁예 정원과 철원성 미니어처 등을 만듭니다. 이 밖에 남북 공동 유해 발굴지였던 화살머리 고지에는 평화기념관을 건립합니다.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되는 이런 관광시설을 통해서 1년에 기껏해야 60만 명이던 관광객을 200만 명까지 유치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원군이 이민년 새해 관광대전환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철원에서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설 연휴 취약 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이번 특별감시는 연휴 전 주요 하천 주변의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 187곳을 특별 지도 점검합니다. 또 강원도와 18개 시군에 환경오염 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환경오염 취약 지역과 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소방본부 119 전화가 1분에 한 번꼴로 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119 신고 건수는 42만 건으로 하루 평균 1,170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출동 건수는 화재가 4,800건, 구조가 4만 4천 건, 구급이 11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소방본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줄어든 외부 활동이 지난해 백신 증가로 다시 증가하면서 119 신고 건수도 9%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바이오 융복합 신소재 사업을 특화하기 위한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춘천 바이오타운과 후평 일반산업단지,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등에 50만 평 규모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192억 원이 투입돼 바이오 산업기술 개발 등에 쓰이게 됩니다. 춘천시는 현재 예비 특구로 지정된 상태라며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4월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관내 주요 걷기길에 대한 보강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치악산 둘레길 곳곳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11코스인 한가턱길에는 2km 길이의 원점 회기 숲길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지난해 3개 코스의 순환 둘레길을 조성한 흥업 매지 임도에는 주차장을 현재 40면에서 150면까지 늘립니다. 오는 19일 개통되는 호저면 자작나무숲 둘레길에는 수목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숲속 미술관과 놀이터, 습지원 등이 포함된 기본 설계에 착수해 내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에서 설 명절에 열렸던 향토 문화 행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강릉시는 합동 세배 행사인 위촌리 도배례와 대보름에 맞춰 소망과 풍요를 기원하는 망월제, 건금마을 용물달기 행사 등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촌리 도배례는 설 다음 날 전통 의복을 챙겨 입고 마을 회관에서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께 합동으로 세배를 올리고 명절 음식을 나눠 먹는 500명 전통의 행사입니다. 속초 지역의 겨울철 전지훈련단 방문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속초 지역의 동계 전지훈련단 방문은 지난해 연평균 인원의 30% 수준인 480여 명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축구와 야구 등 6개 종목 1,500여 명이 평균 15일 이상 머물며 겨울철 비수기를 맞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전 시민들에게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으로 2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시민 생활 한정을 위해 동해시 의회와 협의해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 사랑카드인 동해페이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동해시는 오는 24일 시의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접수기간과 지급 기준을 확정해 자세한 지급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영월군 청년사업단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내 기업과 법인, 단체가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까지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고 3년 차에 추가로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